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눈은 있었습니다. 크고 맑은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어요. 빛도 그림자도 어미 얼굴도. 아이가 처음으로 어미 손을 잡았을 때 어미는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모를 눈물이었어요. 작은 손이 손가락을 하나씩 더듬으면서 어미 손의 생김새를 외우는 것 같았거든요. 그게 아이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눈 대신 손으로 보고, 눈 대신 귀로 보고, 눈 대신 코로 보는. 아이는 사람의 발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았어요. 이장 어른은 왼발을 약간 끌고 두부장수 노인은 지팡이가 돌에 닿는 소리가 달랐고 어미는 발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냄새로 먼저 알았습니다. 빨래 삶을 때 쓰는 잿물 냄새.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냄새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뭐라고 불렀냐면 처음엔 불쌍한 것이라 불렀고 크고 나선 장님이라 불렀습니다. 아이는 그 말이 싫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이름인 줄 알았으니까요. 진짜 이름은 돌이었는데 돌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은 어미뿐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 포목장수가 들어왔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행상이었어요. 비단의 무명에 색색까지 천을 짊어지고 장터에 자리를 펴자마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도리도 그날 장터에 나와 있었어요. 어미 심부름으로 된장을 사러 갔다가 사람들 웅성이는 소리에 발걸음이 멈춘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장터 한켠에 앉아서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비단이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 흥정하는 목소리들, 동전이 손에서 손으로 건너가는 소리. 그런데 해가 기울 무렵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빠른 발소리 둘, 그리고 무거운 것이 쓰러지는 둔탁한 소리. 짧은 신음, 그리고 빠르게 멀어지는 발소리 하나. 도리는 몸이 굳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진 방향을 얼굴로 쫓았어요. 그리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피냄새였습니다. 포목장수가 죽어 있었습니다. 장터 뒤편 골목. 머리를 얻어맞은 채로. 비단 꾸러미는 사라졌습니다. 마을이 뒤집혔어요. 포졸들이 달려왔고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손가락들이 사방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 중 하나가 도리를 향했습니다. 저장님 아이가 그 근처에 있었소이다. 아까부터 저기 혼자 웅크리고 있었는데 장님이니까 아무도 못 봤다고 생각한 거 아니겠소? 도리는 그 말들이 자기를 향한 건지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러다 포졸의 손이 어깨를 잡는 걸 느꼈어요. 이 아이야, 내가 장수를 쳤느냐? 도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들었다고, 소리를 들었다고, 발소리를 들었다고.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눈 못 보는 아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어미가 달려왔을 때 도리는 이미 포박돼 있었습니다. 어미가 포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못합니다. 앞도 못 보는 아이가 어떻게 사람을 치겠습니까? 제발, 제발 믿어주십시오. 포졸이 말했습니다. 눈 못 본다고 힘이 없는 건 아니잖소. 증거가 나왔소. 이 아이 옷에 피가 묻어 있소. 어미가 그 말에 굳었습니다. 피. 아이 옷 소매에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어미는 그날 아침 분명히 깨끗한 옷을 입혔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 아이 것이 아닙니다. 어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 어귀주막에 낯선 나그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재회색 두루마기, 낡고 소박한 갓, 특별할 것 없는 차림이었어요. 막걸리 한 사발을 앞에 놓고 주막을 드나드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터살인 이야기, 장님 아이가 잡혔다는 이야기. 나그네는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그 아이 평소에 어떤 아이였소? 주막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조용한 아이였지요. 눈은 못 봐도 귀가 밝아서 누가 오나 가나를 귀신같이 알아맞혔다네요. 나그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새벽, 나그네는 감옥으로 갔습니다. 포졸들이 막아섰지만 품에서 뭔가를 꺼내 보이자 길이 열렸습니다. 도리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발소리. 그러나 걸음걸이가 조급하지 않은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리야.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였어요. 낮고 부드럽고 서두르지 않는. 나는 해치는 사람이 아니다. 내 말을 들으러 왔다. 도리는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사람 숨소리를 들었어요.
규칙적이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숨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발소리를 들었어요.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어떤 발소리였느냐? 두 사람이었어요. 한 명은 집신 소리가 컸고 한 명은 가죽신이었어요. 가죽신 신는 사람이 때렸어요. 냄새를 맡았거든요. 가까이 왔을 때 술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뭔가 달콤한 냄새도요. 제가 모르는 냄새였는데 어미가 쓰는 것보다 비싼 냄새였어요. 나그네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진 방향이 어디였느냐? 도리가 주저없이 손을 들어 가리켰습니다. 박문수가 움직인 건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도리가 가리킨 방향. 장터 뒤편 골목을 지나 마을 북쪽 기와집이 나왔습니다. 마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집이었어요. 포목 장사로 돈을 번 집. 장터에 내려온 한양 행상. 그 행상과 같은 물건을 취급하는 경쟁자였습니다. 박문수는 그 집 머슴을 찾았습니다. 전날 밤 술을 먹었는지 물었습니다. 머슴이 주인 영감과 함께 마셨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마셨냐고 물었습니다. 장터 근처 주막에서라고 했습니다. 그 시각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주막 주인을 찾았습니다. 어제 저녁 장터 근처 주막에서 가죽신 신은 사람이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와집 주인 영감이 머슴을 데리고 왔었다고. 그런데 둘이 중간에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다고. 그때 영감 손에 뭔가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없었다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 하나. 영감 가죽신 끝에 붉은 것이 묻어있는 걸 봤다고.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냥 술이겠거니 했다고. 박문수는 기와집으로 갔습니다. 영감이 나왔습니다. 세상 태평한 얼굴로. 무슨 일이오?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 가죽신이 어디 있소? 영감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걸 묻소? 가져오시오. 영감이 버텼습니다. 그러나 박문수 눈빛 앞에서 버티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죽신이 나왔습니다. 핏자국이 지워진 흔적이 있었어요. 지워도 가죽 솔기 사이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사라진 비단 꾸러미가 나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마을이 뒤집혔습니다. 기와집 영감과 머슴이 포박되어 끌려 나왔습니다. 도리가 풀려났습니다. 어미가 달려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박문수가 도리 앞에 앉았습니다. 도리야, 내가 증인이었다.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그날을 제대로 본 사람이. 도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는데요.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보는 게 눈으로만 하는 건 아니다. 너는 들었고 맡았고 느꼈다. 그게 보는 거야. 어떤 눈보다 정확한. 도리는 한참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물었습니다. 나리는 어떻게 저를 믿었어요? 다들 안 믿었는데. 박문수가 잠깐 웃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세히 기억 못한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도리를 다르게 불렀습니다. 여전히 장님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두부장수 노인만큼은 골목에서 도리 발소리가 들리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리 왔구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하나 늘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진실은 있었습니다. 들리지 않는다고 억울함이 사라지지 않듯이 세상이 외면해도 진실은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걸 찾으러 오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는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